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숨은 함정을 하나 분석을 해드렸죠. 물론 지지율이 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30%대 지지율이 나오는 이 상황, 집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 묻지마 부정 투표, 부정 응답,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그 계층이 있었죠. 이 호남 지역, 또 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 상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함으로 해서 이 지지층이라는 건 지금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함으로 해서 전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묻지마 부정 그 영향으로 30% 중반 지지율이 나온다. 어제 제가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이탈 가속화, 이런 기사가 지금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 보수 쪽 지지층과 이 진보 쪽 지지층의 결집 상황을 비교를 해드렸죠. 진보층은 엄청나게 결집을 해서 윤석열은 무조건 못한다. 근데 이 보수층은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못한 건 또 못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약간 보수층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데 진보층 응답자는 무조건 못한다. 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겨레가 윤석열 지지층도 이탈 가속화, 이것을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론사에서 조간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알고도 그냥 모른 채 하는 건지, 아예 그런 쪽에는 신경도 못 쓰고 그냥 기계적으로 보도를 하는 건지. 자, 일단 내각 후보자 낙마.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지지율 하락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한겨레가. 일단 내각 후보자 낙마,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재유행, 국민의힘 내홍, 이런 안팎의 악재가 겹친 가운데 국정운영 경고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7%. 직전 조사 6월 5주차 때와 비교하면 긍정은 7.4%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부정은 6.8%포인트 상승했다. 그리고 정치 성향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0.7%포인트,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9.6%포인트나 빠졌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60대와 대구 경북에서의 대거 이탈이 주목된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는 이 전체 샘플이 응답하는 샘플이 응답을 한 사람만 뽑아도 한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100명을 가지고 지금 9.6%나 빠졌다. 이렇게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수치로 그렇게 나타나니. 그런데 9.6%라는 게 9명, 10명이 더 부정이 많아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100명 전체 샘플 중에서 한 명이 1%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니까 이것 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또 이렇게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거 이탈, 이렇게 9.6%나 빠졌다, 이렇게 되죠. 자, 뭐 이것을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인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이 한겨레 이 여론조사가 빠지고 있다는 그 기사 안에, 일면 톱 기사 안에 이런 거를 뒤에다가 달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답변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온 출근길 약식 해견 도어 스태핑을 이날부터 잠정 중단했다. 자, 지지율과 딱 연결을 시키죠. 지지율이 떨어지니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계기로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민주당은 아예 그냥 이 코로나는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도어 스태핑 때문에 그것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니까는 국민과 소통을 끊었다 이런 식으로 또 선전을 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자, 한겨레도 거기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인 것은 맞죠. 맞는데 그리고 또 기존 지지층에서도 지금 한두 달 동안 지켜보니 기대에 좀 못 미친다. 뭐 이런 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전체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면서 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그 대통령들의 집권 2달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30%에서 머물고 있는 것, 뭐 하락하는 추세는 맞지만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 어떻게 보면 최악 수준의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큰 원인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갤럽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호남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응답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무조건 윤석열은 싫어. 그래서 상당히 그 민주당은 윤석열의 국정평가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으로 하는 그쪽 그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한겨레는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죠. 한겨레가 내세운 리얼미터를 또 어제 그 갤럽을 분석했던 것처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국정수행 평가 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 응답자에게 다 물은 결과죠. 그리고 보수냐, 당신은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또 한겨레 죄송합니다. 저기 한겨레가 오늘은 조금 전에 리얼미터를 인용을 했고 이것은 이 갤럽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홈페이지에 다 있죠. 자, 여기 보면 갤럽은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리얼미터를 보면은 자, 한겨레가 보도한 대로 윤석열 잘한다 37, 잘못한다 57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47.7%입니다. 강주, 전라, 호남은 19.5%. 그리고 이 호남에서 윤석열 못한다가 74.3%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윤석열이 지금 하는 행보는 똑같은데 이것을 기존 이 보수 진영, 보수층 유권자 그리고 진보층 유권자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수층 유권자는 어느 정도 잘한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진보층은 무조건 못한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 윤석열이 잘한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3.3%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은 소개해드렸죠. 리얼미터. 겨우 100명 중에 3명만 그 윤석열이 잘한다. 잘못한다는 93.9%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자, 과연 이것이 정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것이 정말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묻지마 잘못하고 있다. 무조건 잘못해. 그러니 93.9%가 나오죠. 잘한다는 3.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다가 77%인데 잘못한다도 18.1%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좀 기대였나. 내가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은 그것이 10명, 100명 중에 한 20명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100명 중에 3명만이 그래 잘하는 것도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념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그 윤석열 지지율이 58.9,
부정도 36.6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에서는 윤석열 잘한다 16%, 잘못한다가 81%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국정 운영 지지율을 정확히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묻지마, 이렇게 마치 몰표식으로, 선거에서 몰표 주는 식으로 이런 응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왜곡되거나 완전히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은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문재인 정권 말기 때부터 계속 결집을 하고 있는 진보층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전혀 변함없이 계속 윤석열은 무조건 못한다, 이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보수 쪽 응답자들은 선택을 하죠. 잘한 건 잘한다, 잘못한 건 잘못한다. 자, 이래서 이런 30%대에 머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도 이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지율이 조작됐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쪽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억지로 마음을 돌려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으로 승부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비상경제대책에도 주재를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한겨레 신문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지지율 하락을 기사를 일면 톱에 실으면서 도어 스태핑 중단, 이것도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는 마치 핑계다는 식으로 썼는데 민주당 주장과 동일합니다. 다른 쪽 중앙일보도 지금 보수 쪽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중앙일보도 일단 제목은 국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 11명 코로나 확진, 도어 스태핑 멈췄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고 마치 이 도어 스태핑 때문에 말실수, 거친 합법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 슬그머니 중단한 것 아니냐. 민주당과 같은 논조로 보도를 합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개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 기자, 그러니까 공동으로 취재하는 기자죠. 대표로 해서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사실 이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20-30명의 기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근접거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같은 대통령실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또 다른 참모들도 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 국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한 건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민주당,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도어 스태핑은 윤석열 정부를 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상징 중 하나였다. 과거형으로 합니다. 이 소통 확대를 공언해온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으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풀 기자단을 구성해 도어 스태핑을 이어가겠다고 공지했고 실제 풀 취재단도 꾸려졌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일찍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어 스태핑 취소를 알렸다. 그래서 당장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이 나온 기자 몇 명이 멀찌감치해서 질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 출근하는 모습조차 카메라에 못 담게 하느냐. 이런 기자단의 항의가 쏟아졌다. 자,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순전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소통을 단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조를 펴고 있는데 지켜보면 알겠죠. 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도어 스태핑. 저는 뭐 재개한다는 전망이 아니라 재개해야 됩니다. 다시 도어 스태핑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도 청와대를 한 10년 동안 출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한계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도대체 하루 일과가 뭔지,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참모들이 전하는 건 전부 다 어떤 전략을 짠 뒤에 나오는 대통령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완전히 격식을 깨버리고 국민과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끊어버리면은 저 구중궁궐 있는 청와대 시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죠. 특히나 이 정도 이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도어 스태핑을 끊으면은 다른 국정 운영 앞으로 5년 동안 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있을 텐데 그것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리고 또 출근길 기자문답에서 약간의 뭐 거친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은 지금 2달이죠. 점차 다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순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다 감내를 해야 될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도어 스태핑을 지금 중단을 하면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한다고 해도 국민은 안 믿겠죠. 그 도어 스태핑 처음부터 그렇게 뭐 요란하게 하더니 겨우 2달 하고 끝냈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신뢰도도 추락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코로나 상황이 조금 숙지면은 도어 스태핑은 반드시 재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최대 리스크 이준석 파동이죠.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하느냐. 자, 이것이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됐는데 직무대행체제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 6개월 후에 복귀 이것을 아마 여기에 그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뭐 행정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심 청구를 하고 이 액션을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거겠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6개월 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뭘까? 이것을 계속 지금 주판알을 튕기면서 지켜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상외로 일단은 이준석이 잠잠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톱 기사가 이겁니다. 여당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내분을 일단 봉합을 했다. 직무대행체제 권한대행이 아니죠. 권한대행이면은 이준석이 완전히 퇴출이 돼야지 권한대행인데 일단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었으니 이것은 권리가 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직무를 대행하는 그것을 권성동이 스스로 자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지가 되어 있지만은 이준석이 대표는 대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어제 중진위원들, 초선위원들, 재선위원들 모임을 가진 데에서 위원총회를 열어서 이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를 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권성동 직무대행체제에 동의를 했고 당 내부에서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정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사정교감이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체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이 사정교감을 했고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게 전파를 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이 동아일보에 보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여권 핵심들의 권력 투쟁 또는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형성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갔는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사정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렇게 갈등이 봉합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기보다는 권성동과 이준석의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당신이 가만히 잠전이 좀 있으면 권성동의 말이 이준석에게 그냥 6개월 후에는 다시 당권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자녀 임기가 5개월 남았으니 5개월 동안 또 해서 명예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그 전당대회에 또 나와서 나하고 붙든지 뭐 그 다음에 또 이따가 2년 후에 총선이 있으니 총선에 또 출마를 해서 본인이 3번이나 떨어진 노원에 또 출마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상황이면은 이준석은 2년 후에 이 공천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을 공천 주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권성동이 당권을 장악을 해서 공천권이 있다면은 이준석에게 공천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심전심 이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그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윤과 사전 교감한 듯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장제원 불참 속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등을 정리를 했다. 그럼 장제원은 왜 불참을 했죠? 윤심이 권성동의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을 했다면은 장제원 핵심 척건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 당선인 비서실장 출신 장제원은 불참했습니다. 중진회의에도 불참하고 의원총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무언의 메시지죠. 나 이거 인정 못해. 권성동 직대체제 인정 못해. 이 이야기입니다. 윤핵관, 장제원 빠져서 여전히 불씨, 그리고 김기현 등도 조기 전대 계속 주장,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아예 이제 이준석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권성동은 그런 목소리는 소수 목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또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직무대행 체제를 걸어가면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난 뒤에 복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권성동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이준석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지금 이준석이 자진 사퇴하면 깨끗해지죠. 그냥 전당대회 뭐 열든지 비대위 구성하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자진 사퇴 안 하고 본인 대표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정지된 대표직, 6개월 정지된 대표직을. 그래서 어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서 이준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하자. 이준석 자진 사퇴해라.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해라. 이 결의문을 내자는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 전에 대선 때도 워낙 이준석 리스크가 크니까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던 적이 있죠.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가서 구해줬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자진 사퇴 결의문을 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권성동이 막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이준석 자극하면 안 돼. 살살 달래서 6개월 있다가 돌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살살 달래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대선 직후 당선인 비서실에서 장제원은 어제 나오지 않았는데 박수영 의원, 장제원과 호흡을 맞췄던 박수영 의원이 비공개로 진행된 요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안 된다. 자, 당헌 96조에 명시된 게 이게 있습니다.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항을 친윤계인 박수영 의원이 내세우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 뒤에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6개월 동안 이준석을 달래고 가는 것은 장제원의 구상이고, 장제원 본인의 또 로드맵, 정치 일정도 있죠. 장제원 본인의 구상이고, 죄송합니다. 장제원이 아니고 권성동 본인의 구상이고, 장제원을 비롯한 다른 친윤들은 빨리 이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봉합하면 안 된다. 그럼 봉합하면 6개월 후에 또 분란이 일어난다. 6개월 동안도 간혹 이렇게 그 이준석이 SNS나 라디오를 통해서 또 막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것이 장제원을 비롯한 그 친윤 핵심의 생각인 것 같고, 권성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윤심이다. 이거 권성동 발로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윤심이다. 본인이 그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뭐 자주 통화를 한다고 언론에 자랑을 했죠. 그래서 권성동이 이것이 윤심이다 하고 윤심 발휘를 하는 것 아닌가. 장제원 직무대행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옹호한다. 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조만간 이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상황을 이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당은 질서있는 수습에 주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준석이 징계 불복되는 혼란이 재현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변수는 이 당내에서 뭐 윤심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준석에 대해서만큼은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 수사. 접대를 제공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서 경찰의 3차 옥중 참고인 조사가 다음 주에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수순은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그 물증들을 확보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소환을 할 수가 있죠. 소환을 하겠죠. 정상적인 수사 절차대로라면.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소환되고 사법 처리받고 하면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 뭐 직무대행 체제 뭐 이런 것은 그냥 끝나고 바로 비대위 그리고 조계전당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정치권 안에 여당 안의 정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법 논리,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죠.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은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2달 만에 중앙일보 자유명 기사입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됐는데, 추천위원장이 김진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서 곧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이냐. 유력한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차장, 그리고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 정가 그리고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상 최초로 여성 검찰총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서오남 이런 비판 섞인 지적이 있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독차지한다. 그런데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이화여대를 나온 여성입니다. 서울대 아니고 이화여대. 남성 아니고 여성.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검찰총장 이 카드를 꺼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강성이니 그다지 강성 이미지가 덜한 여성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발탁됐을 때 화제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카풀 멤버죠. 윤석열 대통령은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카풀을 했는데 같이 그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그때 카풀 멤버가 말씀드린 이노공 법무부 차관, 그리고 지금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또 노정연 부산고검장, 이 3명의 여성 검사가 윤석열 검사가 면허증이 없으니
여성 검사 3명이 교대로 운전대를 잡았다. 자, 그런 인연이 있어서 카풀 멤버 이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 격가지겠지만은 그 이야기는 지금 인호공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하는 것처럼 능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사상 최초로 여성 검찰총장이 조만간 탄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해드립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